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매일 가을 과목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과목은 이제 치과로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을 다 합치면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개원하고 있습니다. 치과 환자 중에서 이제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인데,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이제 뭐 대체로 뭐 저도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봤지만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까지는 이제 치료와 그 치료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들이 이제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거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 진료 받을 수 있는 오피스 인근이나 이제 오피스와 가까운 역세권에 이제 치과를 방문하기를 희망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근무지하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그 도심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는 그 경쟁 의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임대료가 비싸서 개원을 하기가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오피스 상권 중에서 실제로 요즘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등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특히 뭐 젊은 그 벤처나 그리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지만은 그만큼 아파트형 공장들뿐만 아니라 섹션 오피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 지식 오피스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지원 시설인 근린생활 시설에는 뭐 특히 이제 뭐 치과 같은 경우는 한 개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그 주변 그 경쟁 치과들을 경쟁을 하기도 조금 이제 용이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자체 근무자가 그만큼 많이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심지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그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몰려있는 판교나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나 고로 디지털 단지 사례들을 보면은 이 지역에 그 지식산업센터 전체에 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주변 건물들 한 두세 개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그 상가시장이 침체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그 대안으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투자가 몰리면서 현재 그 극심한 공실률로 이제 수분양자나 그리고 임차인 모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일부 발표해 보면은 14%까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몰려 있고 그 동시에 분양을 한 경우들은 실제로 이제 그 공실률이 극심해서 한 건물당 보통 한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실률을 감안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치과를 개원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공실률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공실률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 1차적으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이제 과도한 대출비로 이제 실수요자일 경우는 많게는 전체 금액에서 7, 80%까지 이제 대출을 해줬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투자하고 하거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들은 실제 자기 비율은 20%나 30% 정도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이제 실제로 나중에 직접 그 실수요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2010년도 이후 그러니까 예를 그 2017년도 18년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그 투자가 많이 몰리는 그런 시점에서는 한번 일단은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고 경쟁률도 그만큼 더욱 치열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 자본 비율들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프리미엄까지 붙고 하면은 너도 나도 없이 해가지고 투자가 낮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사용 승인이 나고 난 뒤에는 결국 공실로 이어져서 이제까지 그 2017년도, 18년도 그 시기에 해가지고 그 사용 승인이 난 건물들도 아직까지도 공실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 공실이 이제 그 불러왔던 두 번째 원인들은 그 지자체나 정부로서도 이제 경기의 착시 효과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있던 부분들도 분명히 일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분양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취득세와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나 지자체도 이제 같이 나서서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어떤 그 사용을 그 사업 승인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방관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공실 사태는 정부나 지자체 같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제한된 업종으로서 조기 정착에 실패했다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업종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그 상가 건물이든지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기에 빠른 입주를 해서 빨리 정착을 해야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공실률을 채우는 데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업종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호수별로 업종들이 지정이 돼 있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나는 하고 그 상권에서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제한된 업종 때문에 어떤 그 상권 활성화에서 저해됐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아무리 이제 우수한 상업용 건물이라도 조기에 입주가 완료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상업용 건물의 이제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상가를 시행을 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시행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그 극심한 그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결국은 이제 개원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치과 개원의 경우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개원을 할 경우 경제력이 안정된 직장인들이 진입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오피스의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안 발생도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장점은 직장인들이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집중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온전히 쉴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원했을 때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건물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원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면적 조건이 이제 한 5만 평 이상 정도가 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이제 건물들이 크기는 하지만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일반 오피스의 한 두세 배, 많게는 5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의 하나의 건물 내에 있고 한 근무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치과 운영이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상 그 섹션 오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의 근무자 숫자를 파악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연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 연면적을 가지고 10평당 한 0.8명 정도의 이제 근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만 평 같으면은 약 한 4천 명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 분석을 하고 할 때는 그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일반 섹션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형 그 지식산업센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형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지식산업센터 내까지 그 트럭이나 운반용 차량이 들어가서 물건들을 실어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만큼 공간들이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 수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그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는 입주 시작이 이제 3년이 넘고 입주율이 3분의 2 시점이 이제 지난 지식산업센터 같은 입주업체도 업무가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경우죠. 이제 아파트도 입주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그 신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그만큼 그 집을 유력들이 낮기 때문에 소비 수준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입주가 어느 정도 그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업무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해가지고 그 근무 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치과도 가고 다른 진료도 받고 다른 근련 생활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초반에는 사실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2 입주 시작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그리고 입주율이 한 3분의 2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2017년, 18년 같이 서로 너나 없이 미리 선점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지식사회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입주가 지금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3분의 2 정도 같은 경우, 3분의 2 정도 이루어진데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그 면적이 넓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식산업센터 단지가 집중된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출퇴근로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들이 이제 치과를 개원하기가 용이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뭐 판교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이제 주로 직장인들이 이제 그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동선에 따라 가지고 주로 이제 근린생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역세권 인근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된 지역의 지원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 높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가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라고 모두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그 치과를 개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건물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근무자들까지도 그 건물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만큼 해가 개원의 어떤 여력 자체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의 분포나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메디칼 개원을 검토할 때 이제 1차적인 판단은 해당 건물의 이제 수요만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할 정도라면 사실은 충분히 어쨌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들이 그 건물 내에 많이 입주가 돼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선제적으로 개원을 검토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치과가 한 2만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경쟁력 있는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씩 개원한 그런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차별화된 부분들을 한번 그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뭐 어쨌든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그 메디칼도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성공적인 개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 내의 치과 개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